대한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22일 오후 4시 30분에 촬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지금 채널 운영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건데, 일단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수타점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매수 타점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잠깐은 저에 대해서 잠깐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대한광통신 찍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3,165원에서 같이 이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잡아드리고 나서 최고점이죠. 5월 12일 이때 이제 제가 매도 타점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자랑하고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영상을 찍어왔는지, 어떻게 대한광통신을 제가 운영해왔는지 좀 말씀을 미리 드려야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이제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제가 정말 그렇게 찍었었는지 제가 그거를 이제 증명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또 참고도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뒤에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에는 중요한 게 아니죠. 보여드릴 거지만 지금 당장에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보고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건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서는 이제 다른 이 채널에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한광통신 좀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때 매도 타점 이후로는 이때는 이제 안 찍었습니다. 공백기였어요. 안 찍다가 이 X자 나오고 나서는 한번 이제 매수 타점 좀 노려보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이 주황색 선이 1년선입니다. 1년선이에요. 그래서 1년선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또 이제 집원에서 좀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눌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본절에 나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제가 보고 있는 매수 자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실전 트레이딩에서는 너무나 좀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이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뭐 지식이 없다라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들으시면 돼요. 자, 우선은 1년봉, 연봉부터 한번 연봉에서 그리고 일봉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연봉에서 보는 자리가 가장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연봉에서 조금씩 줄여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봉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아직 이번 연도가 끝난 건 아니지만 2026년 연봉을 봤을 때 최고가는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딱 만 원대에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올해 시작을 지금 2천 원대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1300% 지금 상승했던 거를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지금 조정받았어요? 지금 거의 70% 가량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표가 뭐냐면요. 지표도 아니고 좀 당연한 건데 트레이딩 뷰에서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월에 100달러씩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인데 볼륨 풋프린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뭐 구글이나 아니면 AI한테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표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른 어떤 지표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지 아닌지 한번 여쭤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따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볼륨 풋프린트로 봤을 때 연봉이에요. 연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 검은색이 있죠. 검은색이 뭐냐면 여기에 거래량, 그러니까 힘싸움이 났던 거예요. 오른쪽에는 매수의 힘이고요. 왼쪽에는 좌측에는 매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여준 거예요. 특정 가격대에서. 그러면 올해 어디서 힘싸움이 가장 많이 났어요? 3,000원에서 지금 3,400원. 여기 사이에서 엄청난 힘싸움이 났어요. 근데 이 결과가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매수가 이긴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런 구간을 바로 POC라고 합니다. POC,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데서는 프라이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자리다. 중요한 자리다. 혹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력의 평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력의 평단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일반적으로는 해당 가격대를 깨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세력이 이탈한 게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한광통신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분에 다 매도할 수가 없었어요.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지켜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은 연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정말 가장 높은 확률 자리인 거고 그 다음에 볼게요. 월봉으로 갈게요.
월봉으로 이제 또 올라오게 되면은 또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입니다. 자, 특히나 좀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냐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보라색 선이 뭐냐면요. 5년선입니다. 5년선, 검은색 선이 10년선입니다. 정말 길게 보는 선이죠. 제가 중장기 투자자다 보니까 이평선을 제가 5분봉이나 이런 거를 이평선을 제가 뭐 5일선 이런 걸 안 봅니다. 거의 안 보고 뭐 아무리 못해도 가장 적게 보는 게 21선인데 어쨌든 이렇게 중장기적인 이평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좀 높은 확률의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년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5년선이 올해 들어와서 명확하게 지지를 받아줬던 자리입니다. 10년선뿐만 아니라 10년선 이전에 10년선 아래에 있을 때는 5년선이 생명선의 역할을 해줬었다. 반드시 지켜주는 그런 마지노선이었고 그 다음에 10년선까지 지지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둘이 골든크로스가 됐죠.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크로스가 되게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로 된 건 아니에요. 아니면서 5년선이 굉장히 강한 지지를 해줬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왔죠. 5년선이 지금 8,400원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일단 첫 번째 매수 자리가 두 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두 가지. 여기가 이제 첫 번째요. 근데 여기는 저는 확률이 좀 낮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고 나서야 반등 나올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라고 봐요.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근데 10% 미만인 것만큼 만약에 여기까지 정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정말 강하게 좀 비중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는 좀 베팅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밑에 아래 구간에는 손절 라인도 잡기 굉장히 좋고 2,500원 정도 깨졌을 때 손절 라인 잡고 한 3,900원에서 3,100원 사이 여기에서 좀 강하게 비중 들어가도 굉장히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좀 들어가 볼 만한데 이걸 아는 고수분들도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를 안 주고 올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노리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좀 그 다음은 뭐냐면 방금 말한 이 5년선 구간이에요. 5년선 구간. 여기에서 8,4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매수 들어가 볼 만하다. 다만 이제 매수를 들어갈 때는 당연히 이제 손절 라인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손절 라인은 10년선 조금 아래예요. 여기가 이제 이전에 3월달 이제 월봉에서 좀 유의미한 자리인데 10년선에서 충분히 반등 나올 만한데 만약에 이것까지도 깨버리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제 원칙에서는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8,000원 구간에서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 사이에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조금 더 조정 나오게 되면은 5년선에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내려온다는 건데 여기 사이 노란색 구간이 어쨌든 10년선은 또 지지가 살아있는 자리라서 여기서 아마 좀 옆으로 만약의 경우에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밀면서 이제 좀 개미 털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결국엔 여기서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세력의 매집이 나오는 자리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노란색 구간까지 또 내려오면은 두 번째 분할 매수 그리고 10년선에서 세 번째 분할 매수하고 여기 짧게 손절 잡은 다음에 제가 한번 매수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 구간도 전부 다 지금 3월 월봉 캔들에서 가장 유의미한 구간이죠. 3월에서 POC 구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한 가지만 있는 구간이면은 사실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약간 우연일 수 있는 거지만 여기가 좀 네 가지나 겹쳐요. 5년선 자리이기도 하고 POC 구간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10년선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드리면 너무 딥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네 가지의 매수할 만한 근거가 겹친 자리가 바로 이 구간이다. 이 사이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리예요. 재료를 한번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광통신의 재료를 지금 단계에서 푸는 거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차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또 수급이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을 보게 되면은 또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인 게 지금 외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외인들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는 거고 JP 모건 서울에서 지금 6월자 그러니까 5월부터 해서 보게 되면은 볼게요. JP 모건 서울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한 거에 비해서 매수량이 여전히 많이 쌓여있죠. 특히나 최고점 35,500원을 찍고 나서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사실 매도보다는 거의 매수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지금 7월 현재까지 봤을 때
200만 주 정도의 JP모건 서울의 매수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차장고 상환이 나오는 물량이든 아니면은 뭐 단타성의 물량이든 간에 결국에는 JP모건 서울이든 뭐든 간에 여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계에서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지금 이 자리가 좀 매력적인 거고요. 그러면서도 수적인 차원에서도 어쨌든 이 물량이 다시 한번 털어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상승 만들면서 털어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고요. 대한광통신 어쨌든 제가 최고점에서 제가 매도 타점 드린 거 그리고 실제로 매수하고 제가 목표가 끌고 간 거 제가 한번 실제로 정말 그랬는지 잠깐 설명드리겠고요. 끝까지 보신 분들에겐 제가 잠깐 선물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른 팀 전문가분들과도 하다가 지금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렴 0명에서 출발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좀 메리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정장이 계속해서 나올 때는 이게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뭐였어요? 조정장은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매집하기 좋은 정말 좋은 기회의 순간이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2023년에 만약에 국장에 투자한 종목들 정말 이상한 잡주를 투자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2023년에 국장에 있는 종목들 웬만한 무난한 종목들 투자했으면은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다 강하게 상승을 다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오히려 매수 들어갈 만한 종목 매수 들어가야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깐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 잠깐 한 3분 정도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물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대한광통신 3,165원에서 매수하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잡아줬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1월 5일자에 제가 공개적으로 시나리오에 따른 예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선은 일봉상으로 제가 보고 있는 1차 목표가는 5,000원 초반대를 현재 1차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봉상 5,000원대 초반을 또 계속 유지하고 월봉이 마감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또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최소 1대1 구간으로 봤을 때 10,000원 이상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호재만 남았다라고 언제 얘기합니까? 1월 5일에 영상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월 5일자 영상입니다.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기 빗각을 한번 뚫어내고 한번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고 나면 충분히 14,100원에서 14,3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장기 목표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영상이었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집어드리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제 예상대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알고리즘과 수급 데이터를 파악해서 예측대로 가는지 중간중간에 확인한다는 겁니다. 한번 리플레이로 실제로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신호가 거의 바로 떴네요. 캔들 위에 나타나는 이 세모 표시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격적인 비정상적 매수가 들어왔을 때 나오는 알고리즘 신호입니다. 그럼 이럴 때 공격적인 매수를 누가 했느냐가 정말 큰 힌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면은 1월 9일에 공격적인 매수를 누가 했느냐?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가능성에 있어서 데이터가 더 좋구나, 근거가 더 강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더 볼게요. 자, 시간이 지납니다. 이렇게 횡보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또 알고리즘 신호가 나왔습니다. 1월 29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250만 주를 사줬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급에 있어서 상승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달성하자마자 또 알고리즘 신호가 떴습니다. 쌍끌이로 둘이 합쳐서 거의 1,000만 주 정도를 지금 매수했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중간중간에 흔들리지만 우리는 알고리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데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또 나왔죠. 2026년 4월 1일입니다. 수급 볼게요. 또 공격적인 매수의 주체는 외인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제가 중간에 2차 목표가 14,100원에서 3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3월 5일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14,300원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하는 와중에 이런 장중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목표가를 바로 4월 6일에 달성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알고리즘 신호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음 알고리즘 신호가 나왔습니다. 5월 12일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양상이 나타났어요. 개인이 공격적인 매수를 받아줬어요. 개인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와중에 외인과 기관이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때 매도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잡았다. 근데 참고로 이때 당시에 제가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 타점 잡는 거랑 또 그때 당시에 매수랑 결은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 매수 기준 잡았었던 거는 추세 추종 이고요.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 타점 잡는 거는 반등 타점 노리는 겁니다. 결은 좀 달라요. 어쨌든 둘 다 이제 상승뷰를 바라보는 거다. 끈 전략은 다르다. 이때는 추세 추종, 이때는 반등 타점 노려보는 겁니다. 반등 타점이야말로 이제 약간 손절을 좀 짧게 들어갑니다. 손절 라인 짧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기다린 만큼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 POC 구간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